그 볼파라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인가요?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화로 한 80억 정도 적자 회사긴 합니다. 네. 네, 조만간 BP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이제 플러스 현금 흐름을 보이는 회사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되게 굉장히 재밌는데 음. 이 볼파라가 이제 고객사들이랑 계약 구조를 굉장히 잘 설계를 해놔서요. 매출은 5년에 나눠서 인식을 하는데 네. 대금은 1년치에 거의 다 받는 구조로 잘 설계를 그래요? 해놨습니다. 네. 캐시플로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캐시플로우가 이제 포지티브가 된 지 꽤 됐고요. 지금 4분기 연속 아마 캐시플로우가 포지티브인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은 계속 될 것 같고요. 매출액 관점에서도 사실 작년 매출액이 거의 이제 올해로 이제 끌고 오는 비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매출의 그런 변동성도 굉장히 낮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볼파라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말 내년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BEP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3년 3월 말, 작년 3월 말 기준으로 한 뭐 80억 정도 적자 같으면 올해 24년도를 계산하면 그 BEP 돌파할 가능성이 꽤 높다. 네, 24년 3월 말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한 30-40억 정도의 적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계년도에는 충분히 이제 손익계산서상 흑자를 충분히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저희가 볼파라 인수하고 뭐 상장 폐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장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만 빼더라도 충분히 그거는 BEP 달성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을 걸로. 상장 부대 비용에 또 그 데이터 그 확보 비용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상당히 뭐 수지 맞게 좀 짭짤하게 인수를 했다. 정확히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 이 딜을 조금 깊게 보신 분들은 이제 뭐 볼파라는 정말 볼매다 뭐 이런 볼수록 매력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정도로 저희가 너무너무 좋은 물건을 찾았다라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뭐 당연히 좋은 물건은 좀 비싸야 되는 거고 뭐 안 좋은 물건은 이제 싸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물건을 상당히 그 적절한 가치로 이제 인수를 했다. 그러면 그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가치로 인수를 했다고 하면 비슷한 어떤 동종업계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그렇게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인수를 할 때 프리미엄은 적지 않게 설정을 하긴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좋은 회사인데 그래도 조금 싼 느낌이 나서 그런지 저희가 인수를 할 때 좀 경쟁을 하는 데도 좀 있었고요. 그때 다른 데서도 이렇게 경쟁이 좀 붙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회사가 몇 군데 회사 혹은 뭐 PE 같은 그런 데들이 같이 인수전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프리미엄을 조금 높게 주고 저희가 우선 협상권을 따내고 그리고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만 단독으로 이 회사를 좋게 본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이게 좋게 봤다라는 것들도 반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회사가 그럼 왜 쌌냐라는 의구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파라는 왜 그럼 루닛이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 궁금하죠. 볼파라는 AI 관련된 조직이나 인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술이나 뭐 다른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굉장히 좋으신데 이걸 활용해서 AI 방향성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조직이나 인력들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의 그런 AI 팀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지금까지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셨고요. 그러니 루닛 같은데 인수가 되면 우리가 향후에 나아가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이제 한 2,500억 정도 그 인수 대금 알려져 있는데요. 뭐 자금 조달은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조달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게 인수를 하는 날 이뤄진 저희 간담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었긴 합니다만 뭐 결국에는 보유현금, 그다음 차입, 그 시장에서 조달하는 뭐 요 세 가지를 좀 적절하게 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과서인데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유연금이 한 2천억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안에 그 유상증자 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맞습니다. 네. 그거랑 이제 저희가 계속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영업 캐시플로우로 구성된 그런 현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차입 조달도 지금 뭐 잘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차입 조달은 뭐 소위 자본 구조를 봤을 때 뭐 차입을 할 수 있으면 기업 가치가 이제 성장한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차입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차입을 해서 이제 인수를 하는 게 저희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반인 분들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뭐 10% 금리를 주더라도 이제 차입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입 자료도 알아보고 있고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 FI하고 에쿼티를 조금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 가지는 그런 형태도 뭐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볼파라의 에쿼티를 그 FI하고 이제 같이 제휴해서 네. 인수를 뭐 80대 20으로 하든지 뭐 30대 70으로 한다든지 예컨대. 네네네네. 네. 그게 사실 일반적인 그 M&A를 할 때 그렇게 많이들 하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안 했던 말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볼파라에서는 이제 상명 폐지를 하고 훨씬 더 이제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FI들을 20-30%를 이제 에쿼티로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엑시트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그 뭐 재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루닛이 그냥 100% 인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상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숫자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제 이 뭐 어떤 거품 논란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루닛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뭐 이렇게 안 좋기는 하지만 그 시총은 이제 아직은 이제 한 2조 원 수준이고 앞으로 이제 이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 이 좀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희는 저희 한국법인 별도로 하든 뭐 볼파라 인수가 잘 돼서 연결로 하든 이제 2025년 내년에는 이제 BEP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캐시플로우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보유연금 2천억이 있고 볼파라 인수권을 별개로 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BEP로 돌아설 예정이라고 봤을 때는 매우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저희 핵심은 매출액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의 90%가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든 볼파라든 비용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원가성 비용이 한 8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 고정비다 보니까 매출액을 빨리 올려서 어떻게 고정비를 빨리 커버하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매출액이 오른 만큼 뭐 매출액이 예를 들어 300억이 오르면 그렇죠. 이익단이 뭐 270억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완전 뭐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발생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그 소위 암정복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캔서 문샷 이게 또 한때 우리 뭐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 그 루닛 같은 경우는 이 캔서 문샷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캔서 문샷은 사실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주시긴 했고요. 그 캔서 문샷을 처음에 이제 설립하는 주체에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먼저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어떤 재단이라고 할까요? 이걸 설립할 때 저희가 출자도 같이 하고 매우 초기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외부에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 배포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초기 단계고 각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너무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특정 기자분이 이거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이제 굉장히 좀 커졌던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특히 이제 최대 주주이자 이제 의사회장님이신 이제 백승우 의장님이 직접 미국에서 계속 캔서 문샷 관련된 회의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전히 이제 회사들별로 그런 우리가 어떤 R&R들을 어떤 역할들을 갖고 갈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루닛에 대한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 보면 이거 뭐 AI 의료 영상의 이게 경쟁이 갈수록 너무 심화되는 거 아니냐. 또 아무래도 지금은 그 파트너사들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파트너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이제 뭐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회사 사업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상무님 뭐 생각 어떠십니까? 뭐 경쟁은 사실 2년 3년 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경쟁 구도 측면에서 저희가 오히려 계속 우위를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 시장이 이제 소위 이제 B2B 시장이고 이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결국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가지고 평가를 보통 합니다. 뭐 반대급부로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마케팅의 힘으로 이제 팔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과자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저희는 명확하게 그런 제품의 성능을 가지고 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의 동일한 제품군에서는 정말 서너 개 회사 외에는 사실은 좀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는 오히려 뭐 저희가 그 해당 제품에서는 세계 1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고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파트너사 의존하는 거는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너사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의료 시장이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제품을 저희 루닛입니다. 저희 거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 의사 선생님들 혹은 뭐 대학병원 이제 교수님들이 저희 거를 써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파트너사가 검증을 했으니 이제 한번 도입해 보자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트너사 전략을 택했던 거고요. 파트너사랑은 여전히 계속 갈 겁니다. 다만 저희의 뭐 다이렉트 세일즈, 직접 세일즈의 비중은 조금 더 이제 높여가자는 내부의 방향성은 명확하고요. 사실 이것 또한 이제 볼파라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사의 힘을 빌려서 가자라고 했었고요. 지금도 그 뭐 전략이 없어진 건 아닌데 거기에 기대고만 있기보다는 우리가 볼파라 인수해서 볼파라의 그런 유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팔자 뭐 이 방향성도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 예상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사와의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있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이제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루닛의 시총이 지금 한 이제 2조 이렇게 약간 좀 웃돌다 보니까 해외 동종업체 대비해서는 이게 이제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총에는 우리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그 기대에 맞게끔 앞으로 그 몇 년 동안은 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숫자로 그 CFO로서 이 주가에 대한 좀 압박감이 조금 있으실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뭐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사실 주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사실 이게 주가라는 게 결국은 투자자와의 소통의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거는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게 있겠지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본질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매주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 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저희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1조 될 때, 뭐 2조 될 때, 뭐 3조 될 때 뭐 내부에서 뭐 축포 터트리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전혀 그런 거에 좀 개의치 않고 그냥 묵묵히 그렇게 사업을 좀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시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외부에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뭐 IR을 하든 PR을 하든 사실 저희가 좀 단단하게 무르익은 거 외에는 이제 외부 소통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캔서 문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커 보일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르익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냐 이게 저희 내부의 의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RPR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르익은 거 위주로 확실한 거 위주로 저희가 좀 소통을 하자라는 기조는 있고요. 주가에 대한 압박은 결국은 경영진이나 그 특히 CEO의 어떤
성과 지표를 봤을 때 뭐 학계에서도 제일 많이 평가하는 거는 결국 이제 주가 수익률, 네. 기업 가치를 얼마나 올렸냐, 네. 그리고 순이익을 얼마나 끌어올렸냐, 이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높았을 때, 주가가 잘 갔을 때, 사실 저희한테 사업 기회들이 되게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해외에 나가면 이제 저희를 만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총이 얼마지? 뭐 이렇게 보겠죠. 네, 네, 시총이 높으면 이게 좀 대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주가는 여러 측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고 네. 저희도 좀 최대한 시장 소통을 하면서 예. 잘 유지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본질 가치도 높이고 실제 이제 소통을 통해서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로니 씨 지금까지는 어떤 그 암의 뭐 조기 진단을 위해서 그 개별적인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개발에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그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네. 저희가 작년 8월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향후 10년의 이제 비전을 얘기하면서 원래는 이제 AI 솔루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뭐 솔루션도 개발하는데 이제 플랫폼을 같이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포부를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 이제 10년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다양한 이제 의료 정보들을 있고요. 네. 밑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센터도 있고 방사선 영상 센터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암 센터도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와 이제 의료 기관과 데이터가 잘 주고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희망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저희 제품을 쓰는 병원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오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서 또 공급하고요. 이 왔다 갔다가 되도록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는 선순환. 그래서 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데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또 파생되는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나중에는 뭐 보험사랑 협력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의료는 이제 데이터가 핵심이다. 근데 이 데이터가 단순히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 소위 데이터 플라이휠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플랫폼 회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이제 10주년이었잖아요. 그때 10주년 때 제 기억으로는 그 비전 발표에서 2033년까지 매출은 한 10조, 네. 또 영업이익은 한 5조 달성이 목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와 이게 굉장히 숫자가 커 보이는데 네. 이게 어떤 하나의 그 목표로서 그냥 그 제시가 된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실현 가능하다는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시한 숫자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뭐 10조 매출과 이제 5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홈맹랑한 숫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물론 이제 내부에서 뭐 엄청난 막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저희가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네. 생각은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런 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달성 가능하도록 계속 그 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볼파라 인수도 그거에 대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이제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우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33년에 매출 10조, 영업이익 5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꼭 달성을 하고 싶은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런 지표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홈맹랑한 숫자는 전혀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 내부 리소스를 활용을 하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영위하는 그 시장을 봤을 때는 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볼파라 M&A가 있고 또 회사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마다 또 들어가는 이제 운전 자금이 있을 텐데 어떤 그 재무상의 그 문제는 없나요? 네, 재무상으로는 뭐 볼파라 인수 관련된 건을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는 뭐 매우 안정적이죠, 사실은. 저희 같은 회사가 뭐 작년에 이제 자금 조달을 잘 할 수 있고요. 저희 주주분들이 워낙 잘 참여를 해주셔서 이제 2천억 원의 이제 현금을 이제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 강점을 네. 뭐 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 침투 뭐 이런 걸 봤지만 저는 이제 하나는 또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진 2천억의 자본이라는 건 사실 웬만한 의료의 회사들은 갖기 힘든 그런 자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굉장히 연구비를 많이 투여할 수 있는 혹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사온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혹은 뭐 어떤 특정 회사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버퍼가 많은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올해가 지나고 이제 내년에 이제 BEP를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즉슨 이제 올해 적자폭 정도만 이제 몇백억 정도만 이제 그 2천억에서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계속 남거나 플러스가 되는 현금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재무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창사 이래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올 1월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게 뭐 글로벌하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큰 행사인데 네네. 올해 뭐 42번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상무님도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네네, 저도 네, 뭐 저희 네. 서은숙 대표님이랑 예. 백성 회장님 뭐 다녔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주로 어떤 그 이야기들 또 루닛에 이렇게 저 제안 들어온 거라든지 있으면 좀 네네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JP모건 컨퍼런스는 이제 매년 이제 참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뭐 공식 참가 형태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그 시기에 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다 이제 그 지역에 모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가는 형태가 될 텐데요. 뭐 많은 미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1년 전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IB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이제 에버코어라고 하는 미국에서 헬스케어를 굉장히 잘하는 IB를 만났었고요. 그게 그 IB랑 합이 맞아서 사실 올해 이제 작년에 볼파를 인수할 때 그 에버코어를 저희가 자문사로 활용을 해가지고 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 1년 전에 처음 에버코어를 만났는데 올해 다시 비슷한 자리에서 만나서 우리가 1년 사이에 이런 걸 해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어서 저희한테 좀 의미가 남다르고요. 예. 저희가 이제 만나는 회사들은 저희 뭐 사업적인 파트너나 네. 아니면은 제 글로벌 IB나 아니면은 그 글로벌 큰 회사 투자 회사 이런 데들 주로 만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추가됐다라고 하면 반대로 저희한테 투자를 제안해 주시는 투자를 해달라 우리 회사를 인수를 좀 해달라 네. 뭐 이런 회사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 회사를 인수하면 이런 시너지들이 날 수 있으니 한번 고민해 봐달라 뭐 이런 식의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랑 미팅이 이번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서 특히 글로벌 IB나 펀드를 만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글로벌하게 니네가 진짜 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요. 뭐 루닛의 위상이 이제 그런 데서 입증이 되는 거죠. 뭐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월 JP모건 컨퍼런스 가고 그 몇 년 사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2020년에 갔을 때는 이제 저랑 서은석 대표님이랑 네. 그 누구랑 미팅하려면 미팅 장소도 없어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서서 미팅하고 이거 눈물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요한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공간들을 다 마련을 해주시고 이제 초대해주시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간접적인 거긴 하지만 저희를 대하는 그 대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짐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으로 좀 사업상 풀렸으면 하는 어떤 정부의 규제라고 할까?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규제 이건 좀 정부에서 바이오 업계를 위해서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하시죠. 네.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의료 AI나 이쪽에서는 많은 규제를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혁신의료 기술이라든지 뭐 신의료 기술 평가라든지 저희 의료 AI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좀 빨리 의료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꽤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식약처에서도 이제 의료 AI 관련된 이제 임상 시험 관련된 규제들도 많이 풀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그 최근에 뭐
여러 이제 바이오텍들이 좀 조달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다양한 그런 규제들은 조금 더 풀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들고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해외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닌데 미국,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이쪽 투자자들이나 혹은 IB를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조금 더 많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뭐 큰 회사들은 조달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작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술 기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을 하더라도 뭐 조달을 할 수 있는 그 루트들이 해외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매우 다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쪽 규제들이 좀 많이 풀리면 저희 회사들도 좀 자금적인 숨통이 트이고 연구개발에 조금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계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표적인 업계인데 뭐 올 연초에 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시장 전문가들도 바이오 분위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좋아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뭐 오늘 우리 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 바이오 기업 그 루닛의 그 우리 박현성 상무님 그 CFO를 모시고 루닛의 뭐 사업 비즈니스 그리고 회사가 생각하는 또 전망 또 회사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